이제 그 1916년 이후로 계속 이제 도피 생활을 하는 차경석이라는 분이 그런 가운데도 이제 계속 교세가 확장돼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1919년의 3.1운동 사건, 사실 그 사건 1년 전에 이미 그 보천교를 중심으로 한 소위 법정사 항일운동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잖아요. 네. 이 1910년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무장 항쟁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사건이 보천교와 연관이 돼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1995년에 예. 이 관련 그 수영인 명부, 형사사건부 이런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주에서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예. 제가 처음으로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 무장투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1년 뒤인 1996년에 서울대학교 종교학 연구에 이 논문이 게재가 됐습니다. 30여 년 전이네요. 그러죠. 예.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보천교 난으로 예. 인식하면서 터부시했던 예. 이 사건을 이제 제주도에서 연구하게 되었죠. 그 논문이 나오기 전에는 보천교의 난이라는 난이었어요. 이름으로. 예. 난이었습니다. 연구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법정사를 중심으로 예. 성역화 작업도 다 마쳤고 관련 연구도 뭐 수백 편의 논문이 나왔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보천교가 분명히 예. 관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교계가 일으킨 난이다, 아니 또 운동이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불교계의 운동. 예. 근데 이게 기록을 가지고 바탕으로 연구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 제주도 내에서 구술이나 전언을 가지고서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역사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책에 보면 분명히 그 불교계의 항일 운동 기록으로는 전혀 그 법정사 관련한 언급이 없다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지금 왜곡된 그 생각을 갖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이게 이제 제주도의 종교 어떤 특성이 있거든요. 예. 제주도의 종교는 그 혼합 종교 형태를 띠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흥교 같은 경우도 수흥교 교당을 절이라고 한다든지 예. 수흥교 그 교당에서 이렇게 포교를 하는 사람들 스님이라고 한달지 예.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아, 수원교 출신도 스님이라고 표현. 그러죠. 예. 그게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록에 원래 이제 부총교 난이었는데 예. 수영인 명분과 형사사건부에 예. 김연희를 승려라고 표기가 돼요. 아, 그 법정사 항일 운동의 주모자였던 그렇죠. 김연일. 예. 예. 물론 이제 그 또 박명수라고는 인물은 이제 선도교 그 두령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근데 김연일은 원래 처음부터 잡히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구속된 이들이 김연일의 직업이 뭐냐 했을 때 승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한 답한 게 게 아니고. 아니고. 예. 그런 기록들이 있고 물론 이제 불교라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이 당시에 제 뭐 연구가 좀 부족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불교로 이렇게 표방을 하면은 탄압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라는 걸 알고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닌가. 예. 실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죠. 정읍 태인에서도 신인동맹 사건 또는 황급교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실제 불교 마크를 폐용해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천교 자녀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불교 마크를 폐용해라. 예. 폐용하면은 경찰로부터 탄압을 덜 받을 것이다. 예. 또 제주도 내에서 기록도 있습니다. 1920년대, 30년대 기록에도 불교도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탄압을 덜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1915년의 포교 규칙이 네. 일본의 신도와 기독교, 불교만을 종교로 인정해서 네. 항모국에서 관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조선의 민족 종교들은 소위 유사 종교라는
굴레를 씌워가지고 경무국에서 네. 뭐 소위 말해서 경찰청에서 이제 관리를 하니까 네. 이게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라는 외피를 쓰게 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많고 왜냐하면 그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자료들이 이제 최근에 예. 많이 발굴이 됐거든요. 예. 그 자료들을 보면은 선도교로 나옵니다. 예. 선도교로 나오고 그 최근에 이제 육군성에서 발간한 자료 선도교 태을교 포구에 관한 건도 보면은 그게 이제 법정사 항일 항쟁 이후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나온 육군성 기록이거든요. 그 기록에 보면은 불교나 승려가 안 나옵니다. 김현일도 태을교 교인이라고 나와요. 이제 그런 걸 봐서 기록으로 보면은 이 보천교와 당시 제주도 민중들이 이렇게 합세해서 한 항일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법정사 항일운동이라고 하면 법정사라는 그 명칭 자체에서 이미 불교를 좀 연상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 법정사 항일운동이 보천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 그 구체적 어떤 사례들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동안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보천교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발굴된 많은 자료들을 보면은 태을교 또는 선도교인들이 일으킨 난으로 예. 기록돼 있어요. 아. 물론 이제 불교 승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없는 것은 아닌데 그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 이 보천교가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으면서 여기에 불만을 품은 보천교인들이 제주의 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일으킨 한 거다. 예. 그러나 이제 뭐 본격적인 무장투쟁은 아닙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평화적인 무력시 약간 뭐 이 단어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화적인 무력시이다. 만약에 이 아주 그 무력 항일투쟁이었다고 한다면은 예. 그 주재소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을 잡아다가 이 구타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렇겠죠. 살해했을 거예요. 예. 그러나 구타로 끝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보천교가 당시 제주도에서 후천성경 신국가 건설 운동을 전개를 했어요. 예. 전개를 했어요. 전개를 했고 여기에 이제 제주도민들이 당시 이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핍박을 받던 도민들의 불만이 이렇게 뭐 화성총이나 낫이나 곡괭이 이런 무기들을 들게 했던 거죠.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보천교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항일운동은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시였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평화적인 무력 시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1919년 3.1운동 이전에 벌어진 그렇죠. 평화적인 무력 시위가 예. 1918년에 이제 법정사 항일운동이었다. 예. 그 이제 주도 세력이 보천교인들이었다. 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3.1운동 이전에는 두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홍성에서 의병들과 연합해서 항일운동을 벌였던 거. 예. 또 하나는 제주에서 법정사 항일운동. 이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919년 이전에 그 무력으로 진압하던 그런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보천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항일운동이 제주라는 곳에서도 일어났고 또 예. 홍성이라는 곳에서도 일어났다. 예, 그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되고 그런 어떤 제주에서의 1918년의 그 법정사 항일운동 때문에 사실은 보천교의 탄압이 더 극심한 상황으로 가잖아요. 또 육지로 들어와 가지고도 이제 탄압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포에서의 그 10만 원 발각 사건 이런 것으로 연결돼 가지고 많은 또 탄압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전후 과정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제주도에서 보천교 교세가 급격히 확산이 됩니다. 예. 말하자면 후천성경 신국가건설을 모토로 하는 많은 조직들이 이제 확장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조직들로부터 걷어들인 성금들이 있어요. 성금들. 예. 이 성금들을 이제 목포로 이렇게 빼내려다가 그래서 발각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제주 법정사 항일 운동과
연계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제 경찰은 이 신국가 건설을 추구하고 또 비밀리에 또 돈을 성금을 모아서 육지로 이렇게 전달하고 예. 하는 것들이 수상쩍으니까 계속 탄압을 넣는 거예요. 이 탄압을 넣으니까 이게 대든 게 이제 법정사 항일 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이 사건으로 이제 일제가 너무 지나치게 대응을 했어요. 목포에 있는 헌병대를 데려다가 거의 뭐 공비 소탕하다시피 그렇게 소탕을 했어요. 아, 법정사 예, 이게 너무 사태를. 과장되게 이렇게 액션을 취한 거죠. 일제가 예. 과장되게. 예. 그래서 실제 형량만 보면은 3.1운동 이전의 어떤 여느 사건보다도 가장 큰 사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사면되기도 했지만은 그 형량만 보면 엄청난 사건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너무 과장되게 이렇게 대응을 했다. 저는 일제가.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보충교회 24방주가 이렇게 이제 발각이 됩니다. 아, 발각이 되면서 이제 육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심지어 이제 차경석 아우도 예. 형독으로 죽게 됩니다. 예. 또 차경석의 이종 누이 고판내라는 분도 이렇게 경찰에 끌려가서 예. 고문을 당하거든요. 예. 그 당한 그 당시의 자료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예. 남아 있고요. 그래서 박종화라는 분도 결국 고문에 의해서 죽고 그렇습니다. 예. 육지에서 보충교가 거의 뭐 소탕 당하듯이 그렇게 탄압을 받아요. 그러나 계속 이 지하 조직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방주 조직이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지하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